이 조각상은 밀로의 비너스상이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아름다운 조각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예술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작품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작품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객관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있는 건 그냥 돌덩어리일 뿐인데 내가 이 돌덩어리를 보고 아름답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이란 작품이 가지는 객관적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이 작품 속에 어떤 점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런데요, 이건 좀 나아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런데 어디에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이 있나요? 여기 악보에 있나요? 아니면 음이 전달되는 파동 속에 있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각상은 밀로의 비너스상이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것은 일본의 호쿠사이가 제작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목판화입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작품들 속에는 적절한 비율의 균형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작품들 속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 비율이란 1대 1.618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황금 비율의 특징은 짧은 쪽이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또한 1대 1.618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 쪽이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1대 1.618이고요. 다시 짧은 쪽이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1대 1.618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황금 비율을 볼 때 사람들은 조화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각형들의 모서리를 연결하면 이러한 나선형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나선형 무늬는 자연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앵무조개의 형태에서, 해바라기씨의 밀식 구조에서, 나뭇잎 모양에서, 파인애플의 표면에서도 황금 비율은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면 굳이 황금 비율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안정된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적절한 균형과 구도가 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적절한 비율에서 나오는 균형감과 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적당한 척도와 비례를 유지하면 항상 아름답다 라고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는 크기와 질서 잡힌 배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이란 대상이 가지는 아름다운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의 대이론입니다. 그림과 조각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음악은 어떨까요? 음악에도 이러한 비율이 있을까요? 소리는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비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음악에도 이러한 비율과 구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죠. 어느 날 피타고라스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는데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는 듣기가 좋은데 어떤 소리는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때 피타고라스는 진동수의 비율에 따라 듣기 좋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듣기 불편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진동수의 비율이 2대 3이거나 3대 4일 때 조화로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조화로운 소리를 찾아서 음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가 음계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이가 결정이 되죠. 먼저 현의 길이가 1m인 줄에서 나오는 음을 도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의 절반에서 나오는 음은 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귀는 하나의 음과 그 음의 2배의 진동수를 가진 음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을 옥타브 등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와 가장 어울리는 음을 찾아봅시다. 어떤 음과 가장 어울리는 음은 그것의 현의 길이가 4분의 3일 때 나오는 음과 그것의 현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나오는 음이에요. 현의 길이가 4분의 3일 때 나오는 음을 파로 놓고 현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나오는 음을 솔로 놓습니다. 그리고 솔과 가장 어울리는 음은 3분의 2에 3분의 2의 한 9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음과 그 음의 2배의 진동수를 가진 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현의 길이가 9분의 4인 음을 현의 길이가 9분의 8인 음으로 들어요. 이것을 레로 놓습니다. 9분의 8에다가 다시 3분의 2를 하면 27분의 16이 되겠죠. 이것을 라로 놓습니다. 그리고 라와 가장 어울리는 음은 27분의 16에 다시 3분의 1을 해서 81분의 3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2배는 81분의 64가 되죠. 이것을 미로 놓습니다. 다시 미와 가장 어울리는 음은 81분의 64에 3분의 2를 한 243분의 128이 됩니다. 이것을 시로 놓습니다. 이것은 현의 길이의 비율이고요. 음의 높이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음계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복잡하죠. 미를 비슷한 비율인 4분의 5로 바꾸고 라를 3분의 5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를 8분의 15로 바꾸죠. 이것이 바로 순정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요 3화음인 도, 미, 솔, 솔시일의 파라, 도의 진동수의 비율이 모두 4대 5대 6이 됩니다. 그런데 순정률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음들 사이의 진동수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조를 바꾸면 음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 옥타브를 균등하게 12등분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는 1, 도샵은 12루트 2, 레는 12루트 2의 2승, 레샵은 12루트 2의 3승, 미는 12루트 2의 4승, 파는 12루트 2의 5승,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평균율이라고 해요. 평균율에서의 파인 12루트 2의 5승은 1대 3348인데요. 이것은 3분의 4에 근접합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음계와 순정률, 평균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은 피타고라스 음계로 도미솔이고요. 이것은 순정률로 도미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균율로 도미솔이죠. 연속해서 다시 들어보죠. 차이를 모르겠죠. 바흐의 평균율 크라비어 곡집 1권 중 전주곡 시장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이렇게 음정 간에 편안한 화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음을 협화음이라고 하고 듣기에 어색하고 불편한 화음도 있죠. 이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단순한 자연수 비율을 가지는 관계를 가질 때 협화음이 되고 자연수의 비율을 가지지 않을 때 불협화음이 됩니다. 시각에서의 아름다운 비율이 있는 것처럼 공간에도 아름다운 비율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시각 예술 작품에 공간적 구조가 있듯이 음악에는 시간적 구조가 있습니다. 음의 높낮이가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감상자는 아까 들은 음과 지금의 음을 비교하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음악 속의 구조를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적절한 비율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미의 대이론은 음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플라톤의 미의 대이론은 약 17세기까지 2200여 년 동안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의 대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속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 미의 대이론에 대한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감상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칸트가 이러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객관적 속성이냐 주관적 관념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미의 대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키리코의 과도한 원근법에서 마그리트의 불편한 크기의 비율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감동은 협파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이상한 비율과 어색한 구도를 보고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미학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플라톤은 미의 대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미의 대이론이란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술작품이 지닌 아름다운 비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비율이 있기에 우리는 예술작품을 보고 균형감과 조화를 느낀다는 거죠. 둘째,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시각예술에 아름다운 비율이 있듯이 음악과 같은 청각예술에도 아름다운 비율이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상한 비율과 어색한 구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상 플라톤의 미의 대이론이었습니다.